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성별, 팁과 영수 중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룹 바이로 하실 때는요,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주죠. 그룹 바이. 묶어주는 기준이 성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별이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observed 하나만 있을 때 경고가 나오는군요. observed true. 이렇게 하시면 경고는 사라져요. 자, 몇 개의 그룹이 생겼을까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그룹에서 우리는 팁과 영수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한 개의 컬럼만 선택을 하실 때는 그냥 점, 팁,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를 하실 때는 인덱스 연산자 쓰셔야 돼요. 물론 한 개를 할 때도 인덱스 연산자 쓸 수 있었죠. 여기다가 팁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었잖아요. 자, 두 개의 컬럼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팁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문자로 주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스트나 튜플로 넘겨주시면 돼요. 팁과 토탈, B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뭘 주자?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자예요. 그죠?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가 인덱스 연산자. 인덱스 연산자 안에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주자. 그러면 컬럼 두 개가 선택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어, 요것만 아시면은요, 그룹 바이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룹 바이에서도 리스트를 주면서 TV라고 하는 컬럼과 그리고 토탈 비리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라. 메서드는 점 하고서 메서드를 써야 되죠. 점 하고서.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성별은 인덱스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바이에서 성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덱스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행이 두 개가 생기게 되고 계산되어지는 값들 있죠.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값들은 각각의 컬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팁의 평균이란 뜻이고요. 남성 영수증 금액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행은 여성 팁의 평균이란 뜻이고요. 여성 영수증 금액의 평균이란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values가 우리가 통계 값을 계산할 컬럼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자, 집계를 해야 될 컬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될 게 팁과 영수증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 팁과 그다음에 토탈 B를 집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요. 인덱스에 있어도 되고 컬럼에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룹을 묶어주는 구분을 인덱스에다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아마 그룹 바이처럼 옵저브드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행에 있는 레이블을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성별을 컬럼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양이 좀 많이 바뀌어 보일 거예요. 피벗 테이블. 계산해야 되는 값들은 동일하죠. 팁과 그리고 토탈 B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성별을 columns에다가 성별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observed true. 자, 이렇게 하니까 컬럼에 성별이 들어갔죠. 컬럼에 성별이 들어갔어요. 남성, 여성.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값들이 이제는 행으로 왔죠. 그죠? 팁의 남성 평균, 팁의 여성 평균이란 뜻이고요. 영수증 금액의 남성 평균, 영수증 금액의 여성 평균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여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벗 테이블을 그룹 바이 그리고 통계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값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값들이 컬럼에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집계를 하는 값들을 컬럼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집계를 하는 값들을 행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독성 측면에서도요. 약간 저는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게 뭐냐면 그룹 바이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점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대괄호를 쓰고 네. 물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막 대괄호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고 이런 게 약간 가독성을 코드를 읽을 때 그 가독성을 약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았어요. 어, 이러한 값들을 그 다음에 컬럼에는 성별을 놓고서 테이블 계산하겠다. 어,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함수 하나만 호출하고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 테이블의 모양을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문제도 그룹 바이와 피벗 테이블 두 가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를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이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나눌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죠. 자,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그룹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흡연 여부라고 하는 그룹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가지 카테고리를 조합하면 네 개의 그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성별과 그 다음에 흡연 여부로 그룹을 나누겠다. 자, 그룹을 나눴죠. 자, 그룹을 나눈 다음에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럼 두 개를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그룹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그룹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컬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니까 여기다가 다시 리스트. 안쪽에 있는 중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중괄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 죄송합니다. 이 꺽쇠.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선택할 게 팁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 비율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수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변수 이름, 즉 컬럼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뜻이고요.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컬럼 두 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거는 평균만 계산할 거죠. 그럼 여기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가 되어져 있는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옵저브드가 있어야 돼요. 옵저브드는 여기 그룹 바이에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관찰되는 값들만 표기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성별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생기죠. 그 다음에 흡연 여부도 흡연자, 비흡연자라고 하는 인덱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 인덱스, 다중 인덱스예요, 다중 인덱스. 그래서 그룹 바이는 다중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다중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레벨 0, 레벨 1.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 그래서 그 그룹 바이에서 사용된 카테고리 변수들이 행 인덱스를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 여기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의 컬럼을 선택을 했어요? 컬럼은 두 개의 컬럼을 선택을 했어요. 팁과 토탈비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무엇을 계산했어요? 평균을 계산했어요. 안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평균 값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물론 이 그룹 바이에서 순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스모커를 먼저 하겠다, 성별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가 흡연 여부가 되고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가 성별이 돼요. 그룹 바이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 인덱스의 순서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옆에 값들이 집계가 되는 방향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그 인덱스의 순서만 우리는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성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얘를 언스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스택 한다고 생각해 보면 흡연 여부라고 하는 부분을 행으로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팁을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yes와 no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빌도 두 개의 컬럼으로 yes와 no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언스택이에요. 여기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뭘로 바꾸겠다? 컬럼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이해되시죠? 아니면 성별의 이 두 가지 카테고리,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컬럼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자, 그런 언스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와 이 그룹 바이와 똑같은 결과를 주는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요. 피벗 테이블 그리고 values는 우리 두 개 계산하기로 했죠. 두 개를 계산할 거니까 리스트 그리고 팁 그리고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 써주는 거. 자, 여기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려면 성별과 흡연 여부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인덱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컬럼이 아니라. 그래서 인덱스에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성별 그리고 흡연 여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도 옵저브드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남성, 흡연자, 비흡연자, 팁의 평균, 영수증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까 언스택을 두 가지의 언스택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흡연 여부의 yes와 no라고 하는 범주들을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ips, pivot table, 그리고 values는 이거는 두 개를 리스트로 써주셔야 돼요. 팁과
토탈 빌. 자, 이번에는 인덱스에는 하나만, 성별 하나만 갖다 넣을 거고요. 컬럼즈에 흡연 여부를 갖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옵저브드 마찬가지로 tru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양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덱스는 성별만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행은 두 개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근데 컬럼이 흡연 여부로 나눠져요. 그게 여기에요. 흡연 여부이기 때문에 흡연자라고 하는 것과 비흡연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그죠? 흡연 여부의 두 개의 카테고리가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토탈 비율과 팁과 영수증이죠. 그래서 컬럼이 또 있어요. 팁에 대해서도 흡연자, 비흡연자, 영수증에 대해서도 흡연자, 비흡연자. 이런 모양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행 쪽에서는 단일 인덱스가 사용이 됐고요. 컬럼에서는 다중 인덱스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가 레벨 0 인덱스, 여기가 레벨 1 인덱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복부 좀 할까요?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인덱스와 컬럼을 바꿔볼게요. 인덱스를 스모커로 하고요. 컬럼즈를 성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생긴 모양은 비슷하죠. 모양은 비슷한데,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인덱스는 흡연 여부예요. 흡연 여부에는 범주가 두 개가 있죠. yes와 no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행은 두 개밖에 안 생겨요. 행은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컬럼 이름이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컬럼들을 만들 거죠. 성별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남성, 여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지는데 팁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팁 남성, 여성. 그죠? 그 다음에 토탈 빌도 평균 계산해야 되죠. 토탈 빌도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8개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 세 번째 문제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세 개나 있네요. 그럼 팁스, 그룹, 바이의 리스트로 성별, 요일, 그리고 시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럼 카테고리가 전부 몇 개가 생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별에 남자, 여자 두 가지, 요일에는 목, 금, 토, 일, 네 개 있었나요? 목, 금, 토, 일? 네 개. 그 다음에 시간이 점심과 저녁 두 개. 그럼 총 4, 4, 16, 16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겠죠. 16개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값들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값들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이 전체 16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대 16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룹 바이의 옵저브들을 추루로 주면 값이 있는 것들만 보여주겠다. 값이 있는 것들만 보여주겠다. 자, 팁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서 팁이라고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컬럼 하나만 선택할 때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평균 계산을 보죠. 네. 행위 개수가 16개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목요일에는 디너가 없어요. 금요일에는 런치하고 디너가 다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런치가 없어요. 걔네들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에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관찰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되는 데이터들만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별 두 가지 카테고리, 요일 네 가지 카테고리, 그 다음에 타임, 런치와 디너 두 가지 카테고리. 그런데 값들이 있는 것들만 보여주겠다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false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아까 목요일 저녁이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게 observed false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행 몇 개? 16개. 16개의 행들이 다 보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true를 쓰느냐, false를 쓰느냐의 차이점은 값이 있는 것들만 보여줄 거냐, 그게 true. 값이 없는 것들을 null이라고 표현할 거냐, 그게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피벗 테이블로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피벗 테이블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1차원적인 데이터, 즉 시리즈가 나오도록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타임 부분을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데이 부분을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성별을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을 해서 성별과 타임을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의 테이블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자, 우선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요. 팁스, pivot, 테이블. 자, 우리가 계산할 거는 팁밖에 없죠. values가 계산할 변수. 평균을 계산할 변수예요. 팁밖에 없어요. 자, 인덱스는 행 레이블을 의미를 하죠. 성별, 요일, 타임을 다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성별, 요일, 시간을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bserved true.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는 따로 안 써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집계를 하는 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자,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죠? 여성, 일요일, 저녁밖에 없죠? 3.36. 여성, 일요일, 저녁 3.36. 그 바로 위에는 여성, 토요일, 저녁 2.80. 2.86. 맞죠? 위쪽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인덱스만 설정하시면 돼요. 컬럼즈는 빼고요. 컬럼즈는 빼고 인덱스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그룹 바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 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선 values까지는 values는 팁 요거까지는 똑같겠죠. 인덱스를 요일만 사용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일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인덱스를 요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그룹은 어디로 갈까요? 성별과 시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은 컬럼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컬럼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리스트로 줘야 되겠죠. 리스트로 성별과 타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bserved true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observed true라고 하기는 했지만 몇 개의 너린 값들이 표시가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요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남성, 여성을 넣어야만 되죠. 맞아요? 남성, 여성을 넣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 곱하기 2 이렇게 그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런치, 디너도 컬럼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 전체가 비어 있었다면 이 컬럼 자체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값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값이 없는데 요거를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observed true를 주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 NaN, 널이라고 하는 게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어떤 어, 행 전체가 널이거나 컬럼 전체가 널이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는데 지금처럼 행을 봤을 때 요 하나만 널이면 얘 때문에 다른 것까지 지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컬럼을 봤을 때 여긴 널이지만 여기는 실제로 있으니까 컬럼 전체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에 하나라도 값이 있으면 컬럼에 하나라도 값이 있으면 그 행과 컬럼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널인 값들이 표시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옵저브들을 추론하고 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테이블은 항상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성, 일요일, 저녁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성, 일요일, 저녁 시간, 팁의 평균입니다. 자, 여성은 컬럼에 있죠. 여성.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컬럼에 있죠. 디너. 요일은 행에 있네요. 일요일. 거기에 값이 어디에? 3.36이죠. 맞죠? 다른 값들 다 비교해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되셨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컬럼의 인덱스를 다중 인덱스로 만든 경우에요. 컬럼의 인덱스를 다중 인덱스로 만든 경우고요. 행 인덱스를 다중 인덱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팁스, 피벗 테이블, 그리고 밸류스는 똑같이 팁 하나만 선택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인덱스를 성별과 시간을 갖다 놓으죠. 인덱스에 성별과 시간을 갖다 놓고요. 그럼 컬럼스에 갖다 넣을 수 있는 거는 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observed true.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음,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음. 성별에 있는 값이 행 인덱스,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값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요일을 쓰게 됐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컬럼 쪽은 단일 인덱스, 그 다음에 행 쪽은 다중 인덱스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근데 숫자들은 같아야만 되겠죠. 어, 여기 여성, 저녁 시간, 일요일 3.36. 그럼 여성, 점심시간, 일요일 숫자가 없네요. 여성, 점심시간, 일요일 이렇게 찾으면 숫자 없죠. 그죠? 네. 같은 내용을 행과 열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모든 변수 이름들을 컬럼에다가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음. 위쪽에서처럼 모든 카테고리 변수들을 인덱스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카테고리 변수들을 컬럼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인덱스를 한 개, 컬럼을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덱스를 두 개, 컬럼을 한 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은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입니다. 어, 관련되는 것끼리 같은 쪽에다 묶어주면 좋겠죠. 뭐 요일과 시간이 약간 그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요일과 시간을 둘 다 행에다가 인덱스로 갖다 넣는다거나 그럼 남아있는 성별만 컬럼에다 갖다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조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테이블 모양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행과 열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네, 되셨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세 개까지만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한 것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